일단 합시다. 분석부터 합시다. 분석부터 하고 냉장고 미션 어차피 그러니까 주력으로 내가 알잖아요. 내 시간차 러시 했거든. 시간차 러시에서 저녁 타이밍 한 번, 그 다음에 그 새벽 타이밍 한 번을 끊어서 가요. 끊어서 가는데 그거를 묶었는 게 냉장고 미션이야. 그렇게 보시는 게 편해요. 아, 이게 720배짜리구나. 오케이, 잠깐만. 아, 이거 씨발 금액하고 배당 가리는 게 제일 귀찮다. 그냥 이거 왜 오픈하면 안 돼, 이거를? 아니, 찔리는 것도 우리는 매번 사가지고 먼저 선공개부터 하는데 이거를 굳이 그 운영자님 진짜 이거 사행성 그 문제 있는지 없는지 정확히 말씀해 주시고 이거 배당하고 금액 좀 오픈하면 안 돼요? 다른 방송 망할라나 그렇하면 다른 방송 맨날 만원 2만원 가다가 10만원 걸어야 되고 이 카다 못 맞춰가지고 후들후들 걸리려나? 나는 오픈하고 싶은데 근데 오픈한 게 잘못됐나? 아 답답해. 따다단 현금 미션 사망했어요. 뭐 어떻게 됐어요? 현금 미션 언더 났어요? 현금 미션 어떻게 됐지? 아까 전에 난 못 봤어. 일단은 그린비 형님은 안타깝게 다 폴더 55배는 틀렸습니다. 55배 틀렸고 캔세로님 미션 오바였는데 2000개 미션 오바 났어? 근데 그거 그 그린비 형님이 그 한 개 더 끼어가지고 현금을 가신 건데 내가 그 전설팸 소통방에서는 제가 말했어요. 그거 만약에 온오버 안 가실 거면 내가 헛끓였지. 왜냐면 온오버 안 갈 거면 인삼 프랭 가는 게 맞다고 내가 말했는 격인데 그럼 미리 가신 거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거지. 어쩔 수 없는 거고. 잠깐만, 이거 뭐고? 이게 59배 이게 내 건가? 이게 내 건가 보다. 이씨, 아니 카톡으로 이거를 찍어가지고 이거를 정리를 해야 되니까 귀찮아 죽겠네. 이거 보여주려고 하면 그냥 바로 종이를 까든가 배당 이런 거 정리를 안 하고 그냥 바로 까면 안 되나? 할 때마다 귀찮아 죽겠다. 어차피 가는 거라서 내가 보여주는 건데. 이거 잠깐만 이거. 에이씨, 또 금액이 보이노? 아, 나 귀찮아 씨.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되지? 잠깐만 여러분들. 이게 종이가 지금 오늘 내일 한번 어차피 그러니까 뭐 손해가 없기 때문에 한번 도전하려고 하거든요. 한번 도전하려고 하니까 이해 좀 해주세요. 한, 둘, 셋, 넷, 다 여섯. 뭐 너무 많다요. 6개까지 필요 없는데 보여줄 거만 보여줘야겠다. 자, 갑시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 하병님 혼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니 아까 전에 내가 그 뭐고 흥분을 해가지고 아까 흥분해가 내가 분석을 안 해줬는데 솔직히 말해서 남배는 셧다운 날 줄 몰랐어요. 만약에 내가 결과를 안 보고 다시 한다 하더라도 나는 오바를 갔을 거고, 두 번째 여배는 풀엔을 봤습니다. 나는 풀 세트를 봤어요. 풀 세트를 보고 인상공사가 3대2로 이기거나 3대2로 지는 거를 봤어요. 저는 거짓말 안 하죠. 그래서 오바를 그래서 본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갈 거면 인상공사 프렌 아니면 오바인데 프렌 갈 거면 프렌 갈 이유가 없기 때문에 오바를 갔죠, 안전하게. 그래서 오바를 선택을 했는데 남자 배구가 한 세트도 못 땄네. 그래서 틀렸어요, 여러분들. 왜냐면 어차피 삼성화재 홈에서 똥배승 이런 거 가는 또라이들은 없잖아. 그렇기 때문에 틀리면 씨발 그냥 판도 날리는 거야. 괜찮아. 아이고, 내 방송 그거 보신 지 얼마 안 됐는데 괜찮다 하면 또 그 괜찮은 거 맞거든요. 괜찮은 거 맞는데 이해 못 하실 수 있으니까 못 맞추고 계속 괜찮다 하니까 또 약간 좀 사이비 종교 같은데 그냥 괜찮아요. 먹어봤자 3배 뭐 2배 이런 거 안 먹어도 돼. 안 먹어도 되고. 근데 오늘 내가 그 갖는 게 배당이 그렇게 좋진 않다. 왜냐면 좀 내가 주력은 지금 당첨이 일단은 되는 게 중요한 것 같은. 근데 오늘 경기가 좀 어려워 솔직히. 내가 일단은 뭐 말이 많고 분석부터 합시다. 분석부터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어려워할 거야. 오늘 경기 한번 내가 어제 한번 간단하게 해줬잖아. 이거 어려워. 솔직히 어려워서 나도 선택한데 조금 뭐라 해야 되나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 그런 날이었어요. 일단 첫 번째 경기부터 한번 해볼게. 마요르카 알라베스. 내가 마요르카 갈 일이 없어요. 만약 이걸 간다면. 근데 마요르카 홈에서 알라베스가 이긴 적이 없다. 이렇게 따지면 어쩔 수 없는데 2014년, 15년, 16년 기록은 없다라고 봐야 돼. 이거는 옛날 말이고 알라베스가 홈에서 한번 이겼고
지금 마요르카가 홈에서 뭐 발렌시아한테 변수를 만들어가지고 그때 한번 이긴 경기는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골을 거의 못 넣는다고 봐야죠. 아유 캔세로님 감사합니다. 당첨 축하드립니다. 캔세로님 20배였나? 캔세로님은 오바 가셔가지고 20배 당첨되셔가지고 깔끔하게 10% 2000개 미션 걸어주셔서 당첨됐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이것도 또 저희 방 또 어그로 끌려가지고 처음 보시는 분들이나 지금 오셔가 보시는 분들 또 씨발 개 구라라고 말할 거잖아. 다른 방에서 뭐 3연승 4연승 뭐 내보고 제목 어그로 치지 말았겠지. 제목 어그로 안 칠게. 근데 말은 해야지. 그걸로 따지면 연승 우리는 한 번에 뭐 10연승 20연승 한 번씩 하거든. 근데 그게 뭐 매일 하는 건 아닌데 일주일 텀으로 한 번씩은 충분히 당첨이 돼요. 평균적으로 일주일에 막 두세 번 당첨될 때도 있으니까. 우리 방은 일주일에 20배 정도씩 당첨됩니다. 어제 주력 경기는 다 맞았고 뭐지 아니 그 씨발 내가 담배꽁초 니한테 내가 이야기할 이야기는 아니다. 그냥 그 듣고 계세요. 그냥 듣고 계시면 돼요. 자 그래서 알라베스 승 갈거나 재수 나쁘면 물을 가는데 마요르카 물을 안 캐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저는 마요르카 승보다는 알라베스 승이 좋아 보입니다. 알라베스 승이 좋아 보이니까 여러분 참고하세요. 배당 올라가는 거는 난 신경 안 써요. 배당 올라가는 거 신경 안 쓰는데 마요르카를 안 믿어요. 그리고 이거 그냥 대놓고 말할게요. 마킹 뺐어요. 이 마킹 빼고 9시 반거 9시 거만 빼면 여러분 저녁 먹고 드라마 좀 보고 나중에 11시 경기들부터 뭐 이태원 클라스 보면서 핸드폰으로 축구 경기 보고 이렇게 볼 수 있으니까 오늘 내가 웬만하면 초반 러시 들어가거든요. 근데 경기가 뭔가 좀 애매해. 내일 경기로 뭐 초반 러시 들어가든가 하고 오늘은 그냥 9시 반 경기 다 뺐어. 그냥 분석만 할게 분석만. 사운드 세트먼하고 번니 나는 그냥 실력적으로 지금 분위기적으로 멤버적으로 봤을 때는 사운드 세트먼이 이길 거라고 예상을 해요. 근데 번니한테 사운드 세트먼이 그 약하기 때문에 번니 프렘 보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근데 나는 이거 그냥 어떤 경기 무승부가 나와야 되는데 내가 봤을 때는 번니가 물을 안 캐는 팀이라서 무승부를 제외할 수밖에 없는 지금 기록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운드 세트먼 승을 선택할 것이냐 번니 승을 선택할 거냐가 더 나아 보이는데 나는 굳이 간다면 배당이 해외 배당 올라가는데 상관없이 사우스햄пт은 승을 갈 것 같아요. 지금 내가 이때까지 간전을 해서 사우스햄пт이 2연패를 하고 있긴 있는데 2연패를 했는 팀을 보면 어차피 리버풀한테 그냥 그때도 4대0으로 개발린 건 맞지만 전반전에 졸라 잘하다가 후반전에 한 골 두 골 먹히면서 멘탈 나간 거거든. 졸라 잘했어. 사운드세트번이 전반전에 업사이드였나? 그 꼴치 낳는 거 아니고 먼저 골을 선제골 넣고 시작했으면 어떻게 될지 몰랐어. 분위기 싸움이거든요. 몸무이님 어서오세요. 그렇기 때문에 모르고 토트넘 경기 같은 경우도 졸라 잘 비볐죠. 원정에서 토트넘한테 2대3으로. 그렇기 때문에 토트넘 원정에서 2대3으로 졌는 걸 졌다고 말하기는 좀 애매하죠. 왜냐면 사우스햄튼은 당연히 토트넘이 홈에서는 이겨야 되는 경기니까. 사우스햄튼 괜찮아요 여러분들. 괜찮은데 번니가 아사리 복불복이에요. 번니가 번니가 아예 뭐 맨유 같은 거 이겨버리고 첼시한테 지는 거는 이해되지만 본머스한테 이기고 에버턴한테 지고 그러니까 원정에서 질만한 팀들한테 지고 이길 만한 팀들보다는 자기보다 강팀도 이겨버리고 근데 노리치 시티 홈에서 에스턴 빌라 이런 팀들한테도 지고 그러니까 홈 원정에 대한 뭐 그런 게 없어. 번니가 3개월 정기 구독 감사합니다.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내가 봤을 때는 번니보다는 그래도 홈에서의 사운드센터번을 믿고 가는 게 맞을 것 같네. 그래서 나는 이거는 굳이 본다면 사운드센터번 승을 보고 위에 건 알라베스 옆에 쪽으로 일단 보기만 볼게요. 이건 아예 마킹에서는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그 다음 레츠하고 스팔 어제 언급했지만 제가 일단은 한번 4개월 연속 구독 감사합니다. 도전을 해볼 만한 경기가 되지 않나 싶어요. 근데 이게 좀 스팔이 뜬금없는 거 말이에요. 이게 왜 위험한지 딱 한 개만 말하자면 3연패 이후 무가 아닌 승을 캐고 3연패 이후 무가 아닌 승을 캐고 이번에 승 타이밍이야. 스팔이 원정에서. 그게 누구한테 근데 승을 캤냐면 귀신같이 토리노나 아탈란타 같은 팀한테. 그러니까 토리노 원정에서 그때 당시 때 토리노 원정은 빡시였어요. 이길 당시는. 그 다음에 아탈란타가 강팀인데도 불구하고 원정에서 스팔이 이기는 좀 말도 안 되는 경기가 또 보여줬지. 그럴 때 뭔 말이냐면 얘네들은 평균적인 실력이 없다라고 봐야 되고 홈에서도 원래 못하는데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홈스팔 그래서 얘네들이 나라가 그 동네가 섬이기 때문에 원정팀들이 힘들어한단 말이야. 근데 올해는 홈이고 원정이고 이런 게 딱히 없네. 거기다 레체가 지금 경기력이 물이 올랐는 게 토리노한테 잡았을 때 나는 좀 이거
이길 수 있었나라는 걸 좀 봤을 때 경기를 우리가 봤잖아. 토리노가 나는 그러니까 토리노가 레츠한테 비비거나 이길 거라고 봤었는데 토리노를 개발라 버렸어요. 경기력까지 압도하면서 이거를 우리가 그때 중계방송을 틀어놓고 다른 방송들을 보면서 아마 같이 관전을 하고 응원을 했던 기억이 나기 때문에 내가 확실히 알고 있고 그래가 그게 운인지 실력인지를 보려고 하니까 또 나폴리를 또 원정에서 잡아버리네 레체가. 그것도 나폴리가 유리했던 경기가 아니에요. 경기력이라든지 공격적인 옵션은 레체가 훨씬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 두 번 연속에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는 레체이기 때문에 일단은 관전을 하고 실력적인 거를 내 눈으로 본 거는 실력은 레체가 홈에서 무조건 이겨야 됩니다. 근데 기록적인 부분이 졸라 찜찜한 게 3연패 이후 스팔이 말도 안 되는 승을 또 거둬야 되는 타이밍이 왔기 때문에 기록적인 부분에서 까다로운 거예요. 근데 나는 아시겠지만 기록이나 배당을 보지 않고 제 눈을 믿고 제 관전을 보고 체크했는 자료들의 뇌를 믿기 때문에 저는 레체 승이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는 레체 승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 지난주 주말 토요일날 분데스리가가 졸라 좋아 보였는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분데스리가가 다 터져버렸어요. 지난주 주말 토요일날. 그래서 제가 그 치킨 삼총사가 깎는 것처럼 지난주 토요일까지 딱 해서 거의 2주 가까이 연패를 탔습니다. 그래서 일요일날도 변수를 생각할까 한건 바꿀까 고민을 하다가 분석대로 그대로 갔는데 일요일날 해외 축구 전경기를 올킬을 해버렸습니다. 예, 전경기를 분석을 올킬을 해버렸는데 그럼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나는데 오늘 토요일날 분데스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분석대로 갈게요. 라이프치히는 배당 대비 별로입니다. 첫 번째 동배가 나왔죠. 첫 번째 동배가 나왔는데 라이프치히가 이긴다 한들 지금 베르너 시크 폴센 이런 게 있는데 지금 이적 문제들이란지 좀 약간 팀적으로 약간 좀 뒤숭숭해요. 그래서 지금 자리를 제대로 못 잡고 있는 게 라이프치히인데 홈에서는 이길 가능성이 높은 건 사실이야. 근데 브레멘을 보면 홈에서 도르트문트한테 얼마 전에 잡았고 이런 것도 있지만 승패가 확실히 갈리죠. 그러니까 이거는 무가 없다라고 봐야 돼. 아사리 라이프치히 동배 승을 주력으로 가거나 갖고 가실 분들 갖고 가시되 만약에 그냥 진짜 100원 1000원 소액 유저들은 브레멘 옆에서도 그냥 재미삼아 한번 노려볼 만한 그런 경기지 무는 없다고 봐야 돼요. 이런 경기는 무가 없고 이기려면 그냥 라이프치히가 시원하게 이겨서 배당 값을 해야 되는 경기인데 나는 1.2 라이프치히의 지금 현재 분위기상으로 1.2의 배당이 안 좋아 보인다는 거야. 진다라는 말이 아니고 이겨야 되는 경기가 무조건인데 1.2에 내 돈을 여기 걸고 싶진 않다라는 게 제 의견입니다. 호펜하임 볼포스트 이거 볼포스트 일단 쓰레기 역같은 팀. 한 수 위의 팀은 볼포스트가 호펜하임보다 원래는 평소적이야. 좀 약간 볼포스트는 좀 약간 조직적인 축구라는 팀이에요. 좀 조직적인 공수 밸런스가 괜찮은 팀. 호펜하임은 기복이 심하다보다 복불복인 팀. 완전 공격적이고 실점도 만점 많고. 그러니까 지는 경기 보면 말도 안 되게 골 결정력이 없어가지고 골을 많이 먹혀서 진다거나. 안 그러면 이기는 경기는 또 폭발합니다. 볼이 졸라 좀 폭발해요. 그게 좀 약간 공격 성향적인 그런 팀이다 보니까 복불복인 좀 기복이 심한 그런 승패 좀 갈리는 모습을 좀 보여주죠. 근데 나는 이렇게 생각해. 호펜하임이 일단은 2연패이기 때문에 3연패가 없다라고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호펜하임 멤버가 그렇게 딸리는 것도 아니고 홈에서는 득점도 꾸준하게 내주고 있어요. 이게 만약에 무가 뜬다면 1대1 무승부 한 개 봅니다. 예, 1대1 스코어로 무가 뜨는 거 아닌 이상은 호펜하임이 이긴다고 나는 봐요. 그래서 고배당이 호펜하임 승을 보고 만약에 무가 뜬다면 1대1 무승부가 나지 않을까라는 스코어를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우구스트 프라이부르크. 와 졸라 피곤하다. 이제 막 피곤하다. 지금 빨리 방송 끝내고 밥 좀 먹고 조금만 쉬다 올게요. 오늘 중계방송은 리버풀 경기밖에 없어. 그래서 이거 방송 좀 빨리 하고 밥 좀 먹고 와서 좀 쉬고 와가지고 중계방송 때 할게요. 일단 빨리 할게. 아우구스트하고 프라이부르크 이 경기 같은 경우는 일단은 프라이부르크가 연승을 가져가기에는 쉽진 않은 경기 것 같고 굳이 간다면 아우구스트 그냥 찍고 봐야 되는 경기.
아우구스트 찍고 봐야 되는 경기인데 지금 마지막 경기가 원정이긴 하지만 프랑크 프루크한테 0대5로 발렸는 게 졸라 컸죠. 그것 때문에 우리가 프랑크 프루크 믿고 어제 그냥 돌무슨만 갔으면 깔끔하게 그냥 올킬인데 한번 도전해보고 싶다 해서 내가 물을 잡고 그래도 승을 해야 되는 경기라고 해서 보험을 치시거나 토론토 무드로 승을 가신 분들이나 패스하신 분들은 나머지 4개의 고배당에 30 몇 배인가? 먹으셨죠. 근데 도르트문트 승까지 갖고 가신 분들은 배당이 훨씬 더 크더라고. 축하들 드리는데 나는 그래도 프랑크 프루크가 최근에 경기력이 좋아서 도르트문트에 비길 수 있을 거라 예상했어. 이거는 다른 분석 필요 없이 프라이부르크가 2연승을 할 가망성이 없고 그 다음에 아우구스트가 홈이기 때문에 굳이 가져간다고 한다면 아우구스트 승. 근데 이 두 팀이 오늘 중계방송이 있지만 중계방송을 쉬기 위해서 저는 패스했습니다. 왜냐면 걸어놓으면 제 성격상 이 경기를 봐야 돼. 그래서 제가 경기도 많고 솔직히 애매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를 패스를 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넘어갈게요. 헤르타 베를린이 파더버튼 일단 쓰레기입니다. 파더버튼 쓰레기고요. 이거는 무승부를 캘려면 이연무를 해야 되는데 파더버튼의 이연무가 내 눈에는 그렇게 안 좋아 보여요. 지금 만약에 이거 무승부 나오면 1대1 이것도 딱 1대1 2대2도 아니고 0대0도 아니고 그냥 1대1 딱 나올 겁니다. 무승부가 난다면. 그 스코어 말고는 그래도 헤르타 베를린 지금 피옹텍이라고 AC 밀란에 있다가 헤르타 베를린으로 이적하는 골잡이가 있죠. 그래서 만약에 이긴다면 헤르타 베를린이 뭐 1대2, 1대3 뭐 이런 스코어로 이길 확률이 있긴 있는데 문제는 감독이 자진 사퇴를 해버렸어요. 예, 감독이 막 자진 사퇴를 해버려가지고 그것도 감독이 누구냐면 위르켄 클리스만이야. 위르켄 클리스만 감독이 부임하고 2달? 또 3달도 안 돼가지고 자진 사퇴를 해버렸습니다. 그만큼 지금 문제가 심각하다는 거예요. 뭔가가 우리가 모르는 팀 내부 사항으로 그런 부분들이 작용을 해가지고 헤르타 베를린이 만약에 뭐 지거나 뭐 이런 경우가 나오면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냥 실력적으로만 봤을 때 두 팀의 매치업을 시뮬레이션을 돌려서 내가 머릿속에 짜내서 생각을 해보면 헤르타 베를린이 그나마 이겨야 될 경기가 많습니다. 그런 거 확인하시면 돼요. 빙수야 4접시째 먹는 이거 깜짝이야. 난 빙수 보고 4접시 먹으러 간 줄 알고 빙수 일해야 되는데 하병님 맛있게 드십시오. 오늘 또 하병님하고 그린비 형님 두 분 모이셨는데 저녁 경기로 먼저 드릴게요. 초반 넣시 그 두 분 오늘 그 서울 급번개 하셨다고 하셔가지고 제가 저녁 경기로 오늘 타이밍 넣시로 한번 봤습니다. 유니언 베를린하고 레버쿠젠. 자 일단은 레버쿠젠이 좋아 보이는 거 사실. 근데 유니언 베를린이 보면 자 홈에서 1패를 했긴 했지만 어느 정도는 실력이 있는 팀이란 거는 인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 우리가 갖고 있어요. 데이터를 보면 도르트문트한테 개발렸지만 뭐 킬른이나 아우구스트한테 홈에서도 이기고 이겼을 때 홈에서는 득점을 어느 정도 할 수 있다는 그런 부분도 받고 그 유니온 베를린 경기를 내가 관전을 하고 평가는 뭐냐면 참 탄탄하다. 참 탄탄하고 윙어 쪽을 좀 많이 활용을 한다. 이런 걸 좀 많이 느꼈었고 레버쿠젠은 솔직히 말해가지고 지금 자기들의 이 성적이 마음에 안 들 겁니다. 왜 마음에 안 들 거냐면 요거보다는 전부 다 위에 뭐 바이에른 뮌헨, 도르트문트, 라이프치, 위넨글라트바우, 레버쿠젠, 샬케 올라가야 될 팀들이 6위까지 올라가 있는 건 맞지만 레버쿠젠도 충분히 우승을 이번에는 위넴이 좀 사포고 있기 때문에 우승도 노려볼 수 있는 팀 중에 한 팀이라고 생각해서 승점을 옷으로 따려고 노력할 거예요. 그래서 나는 레버쿠젠 승을 추천은 해요. 추천을 하는데 그냥 유니온 베를린이 홈이고 이 두 팀이 만났을 때 무가 없다라고 판단을 한다면 레버쿠젠의 시원한 승을 보는 것도 맞지만 유니온 베를린이 뜬금없는 홈에서의 이거는 내 개인적인 판단이야. 지난주 주말에 분데스리가 토요일 경기 쓰나미 난 게 기억이 남아가지고 유니온 베를린이 홈에서 혹시나 말도 안 되는 옆에 터뜨릴 수 있는 그런 경기가 나올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게 제 의견도 있다 보니까 저는 요거는 레버쿠젠을 추천하지만 무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유니온 베를린의 역배승도 뜰 수 있는 확률이 있다라는 거는 참고하시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보이는 건 보인다고 말을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하도록 할게. 잠깐만요. 물 한 잔만 먹고 할게요. 물 한 잔만 먹고. 와 큰일났다. 잠깐만요. 물 한 잔만 먹고 오겠습니다. 빡시네. 노래 딱 한 곡만 들을게요. 한 곡만.
별풍선 105개 감사합니다. 힘들 땐 티오. 이렇게 물든 머리 내일이 오는 날들 반복된 시간 속에 우연히 너를 알게 되고 이문동 독수리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알게 됐지. 너를 만나 오케이 하빈 리텐션 10개 감사합니다. 힘내겠도록 하겠습니다. 이분도 도트니 10개 감사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소중한 너와 나의 친구를 아 그런 정보가 있어요. 정보 감사합니다. 참고들 하세요 여러분들. 저는 배당 분석을 안 하기 때문에 참고를 안 하는데 참고들 하실 자료는 참고들 하세요. 너무도 쉽게 끝나버렸지만 내가 있는 곳으로 베스테라도 이민 좋아요 연습 감사합니다. 내가 내 모든 것을 다 가져가기 때문에 방황했던 나의 옷은 떳떳지 못한 생활 힘겹던 내 삶에서 내일을 포기한 나에게 넌 희망을 주었지. 너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해야 했어. 하지만 사람들은 나의 작은 꿈 하나까지도 가만히 두질 않아. 너와 함께한 시간 한순간의 꿈처럼 너무도 쉽게 끝나버렸지만 내가 있는 곳으로 나도 가야 하는 건 내가 내 모든 것을 다 가져가기 때문에 너와 함께한 시간 한순간의 꿈처럼 너무도 쉽게 끝나버렸지만 내가 있는 곳으로 나도 가야 하는 건 내가 내 모든 것을 다 가져가기 때문에 여러분들 재밌는 관계를 알려줄까요? 왜 다 안 봤어? 오늘 왜 다 안 본 거야? 저게 오늘 낮에 어제 치킨 3마리가 뭐 이상한 소리 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 팩트 운영자님도 아마 모니터링 하고 계셨을 거예요. 팩트 해가지고 말씀드렸던 방송이 VOD로 남아 있습니다. 노래 제목 아시는 분은요, 이거 링크에 멜로드나마 제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 중에 한 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분석 방송 끝나고 나서 나중에 그 마킹들 하러 가시면서 제 방송국의 VOD 일반 시청자 다 볼 수 있어요. 다 보세요. 니 또 왜 들어와가지고 사람 아빠가 말하는데 걔가 얘네들은 맨날 어디 숨어 있노? 갑자기 막 튀 나와가지고 나가려고 하고. 그러니까 다시 정리. 제가 오늘 낮에 저거 제목 말할게. VOD 제목 말해줄게. 다 봐야 돼. 다 보세요. 지금 스포츠 분석 카테고리의 진실을 알고 싶고 어떤 게 팩트인지 알고 싶으신 분들은
우리 방 시청자가 아니라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아무 상관이 없으니까 자 보세요. 먼저 저질렀으니까 거기에 대한 보답을 해줘야지. VOD 보면 머시기님 백두산 가자, 팩트 공지방송 정신들 차리자, 채팅창 다 오픈해서 볼 수 있습니다. VOD는 채팅창 눌러서 오픈해놓고 그 VOD도 보세요. 거기 보면 제가 정확하게 팩트에 대해서 말을 다 했습니다. 진실만 말씀드렸고 돌려가기 하지 않고 팩트로 모든 걸 다 말씀드렸으니까 지금부터 분석방송 끝나고 나서 나중에 시간 많으시니까요. VOD로 꼭 확인하셔서 어제 그 치킨 삼총사 술 먹으면서 말했는 방송에 대한 저의 답변이자 앞으로의 저의 각오와 공지와 아프리카 운영자님도 보고 있는 상태에서의 저희 다짐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니까 꼭 보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 있어요. 바로 세 번째 거. 그 오늘 25일자 머시기님 백두산 가자 팩트 공지 방송 정신들 차리자. 이거 보시면 됩니다. 그거 세 번째 거. 그거 꼭 보셔야 돼요. 그거 보시고 느끼는 게 있으시거나 안 그러면 억울하신 뭐 타 방송 메인 시청자들이라서 억울하시면 그 어제 올려놓은 VOD 내려갔더라고. 그 내리지 말고 다시 올려달라고 하세요. 다시 올려가지고 서로 VOD 비교하면서 어떤 말이 맞는 말이고 어떤 게 맞는 건지 보시고요. 또 하나 팩트 공지. 저희 방송국 들어보시면 우리 방 들어오시면 말하지 마. 그냥 듣기만 들어. 누가 채팅칠해. 그 다음에 게시판 가보시면 일반 공지 소통 게시판이라고 있어요. 제 방송국에 일반 공지 소통 게시판에 NBA 국내 남자 농구 휴식기 안내 및 중요 공지라고 해서 제가 글을 적었는 게 있습니다. 다들 읽어서 이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 오해를 하시든 의심을 하시든 상관없으니까 저는 정확하게 진실을 적었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이 달려있는 거 보면 실제로 강제라고 하는 건가? 미션을 참석, 두폴 2배 미션을 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모든 걸 깨달으시고 마지막으로 우리 방송 넘어오신 시청자분들이 아직까지 모르고 있는 시청자분들한테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자기의 글들을 남긴 것도 많습니다. 그런 것도 여러분들이 확실히 보시고 이 사람들이 내가 시켜서 뿌락지를 시켜가지고 이렇게 적어놓은 건지 안 그러면 이 사람들이 나는 시킨 적이 1도 없거든요. 저렇게 긴 글을 자기들이 어떤 이유로 적었는지 인간이라면 머리에 뇌가 있다면 가서 보시고 눈이 있으면 보고 뇌가 있으면 생각이라는 걸 하시면서 냉정하게 판단하셔가지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일단은 공지 마칠게요. 400명 들어왔기 때문에 이왕 시작했으면 끝을 봐야죠. 확실하게 끝을 봐야 되니까 어제 그 무모한 짓을 하신 분들의 그 치킨 3마리를 제가 다 튀겨버리도록 할게요. 그렇기 때문에 확실하게 저는 말할게요. 저희 설화를 걸고 단 한 점의 부끄러움 없이 진실만 말씀드렸고 거기에 대해서 VOD도 게시판을 남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들 보시기 바랍니다. 자, 계속 새벽 경기 가도록 할게요. 새벽 경기. 전설 강진님 별풍선 반진님 38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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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미친 것들은 뭐 어쩔 수가 이문동 없죠.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바르셀로나하고 헤타페 그냥 패스. 이거를 갈 이유가 없잖아. 지금 아까 전에 누가 나한테 뭐 물어봤는데 오늘 동배 중에 갈만한 거는요. 내가 봤을 때는 리버풀 승? 그래도 재수 나쁘면 무승부 나올 수 있는 확률 빼고는 리버풀 승. 굳이 하나를 더 간다면 파리 생제르맹 승? 굳이 간다면 아까 전에도 말했지만 라이프치 바르셀로나 빼야죠. 지금 바르셀로나가 아니에요. 덴벨레가 지금 없고 수아레즈가 안 나오고 막 이러면서 그리즈만 파티 그 다음 메시가 중앙에서 개 고생을 하는데 헤타페가 약한 팀이 아니죠. 헤타페가 워낙 좋은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죠. 왜냐면 멤버들이 참 탄탄해요. 멤버들이 내가 항상 말하는 멤버들이 딱 있어. 누구냐? 몰리나, 아람바리, 막시모비치, 마타. 내가 맨날 이 4명을 말을 하죠. 거기다가 공격수는 로드리게스가 나와도 상관은 없다. 이 4명이 나오면 일단 헤타페가 득점을 넣기 위해서 공격적인 옵션에서는 문제가 없는 애들이 4명이 다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애들이 나오고 안 나오고에 따라서 뭐 차이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바르셀로나한테 그래도 헤타페가 이기겠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 나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1.3이라는 배당을 안 갈래. 오늘 만약에 해외 축구 또 미션 건다고 졸라 찌라병들 하면 바르셀로나 분명히 바르셀로나 라이프치
파리 생제르맹, 리버풀 뭐 이런 거 중에서 뭐 2개, 3개 가가지고 졸라 뭐 2배, 그럼 2점 몇 배 만들어 줬을 거잖아. 근데 내가 봤을 때는 그냥 바르셀로나 패스할게요. 이런 거 가가지고 그냥 또 똥배에 뭐 목숨 걸고 할 바에는 안 가는 게 좋아요. 안 가는 이유는 다른 개밖에 없어요. 헤타페가 워낙 분위기가 좋습니다. 골을 넣을 줄 알아요. 원정이란 점 말고 지금 딸리는 게 한 개도 없네. 원정에서 홈 빌바오를 잘 봤어요. 홈 빌바오가 지금 보면 극강의 홈에서 극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팀 중에 한 팀이 빌바오인데 그렇게 막 잘한다는 것보다 잘 비비는 팀이죠. 근데 그 빌바오를 원정에서 쳐잡았습니다. 레가레스도 홈에서 잘 비비는데 쳐잡았어요. 그리고 홈에서는 베티스를 잡고 발렌시아를 잡았네. 어느 정도 중위권 이상의 실력을 가진 팀들한테는 승을 다 거뒀어요. 그럼 이제 최상위권의 실력을 가진 팀에서 원정이야. 당연히 이거는 바르셀로나 승을 보는 게 맞지. 내가 말하는 거는 혹시나라는 경우의 수가 충분히 발생을 할 수 있어. 그러니까 배당 대비로 별로 안 좋아 보이는 거지. 발렌시아 승은 나도 아까 승무패를 오픈했지만 저는 발렌시아 승하고 헤타페 승을 원래 보험을 쳤는데 64,000원이 나와버리더라고. 근데 베트남인으로 승무패를 가려면 5만원이 넘으면 안 돼. 그래서 내가 한 개 뺏는 게 헤타페 옆배를 보험으로 쳤는 걸 빼고 발렌시아 승만 갖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게 32,000원 구매가 된 거거든. 승무패가 이거 VOD 안 남겨요. 없앨 겁니다. 승무패 오픈한 거기 때문에 잘들 들으세요. 생방송 때. 그리고 다음 거 아미야오 파리 생제르맹. 나는 이게 뭐 은바페가 나오고 안 나오고 뭘 여러 가지를 떠나서 이게 만약에 원정이고 홈이고의 차이 때문에 바르셀로나 더 좋아 보인다 이러면 인정하겠는데 내 입장에서 봤을 때는 바르셀로나보다 파리 생제르맹이 좋아 보이네요. 라이프치히보다도 분위기상으로는 파리 생제르맹이 좋아 보이네. 파리 생제르맹은 일단은 백업 멤버들이 너무 좋아요. 은바페 네이마르 없다고 무너지는 팀이 아니야. 이카르디부터 디마리아부터 애들이 워낙 멤버들이 괜찮기 때문에 충분히 이길 만한 실력은 가지고 나올 수 있는 것 같고, 굳이 오늘 똥배들 중에서 또 굳이 본다면 파리 생제르맹은 승은 볼만한 경기가 되지 않을까. 제가 지금 보고 라이프치히 패스했고 바르셀로나 패스했고 굳이 승을 본다면 파리 생제르맹은 승은 본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제 3,900배 다풀 갔을 때 파리 생제르맹 넣어가는 거겠지. 그 다음에 볼로냐하고 제노나, 이거는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이거는 승이 나오든 무가 나오든 아무 상관이 없어. 제노와 승 빼고는 다 나올 수 있는 경우가 나옵니다. 이거 어쩔 수가 없다. 내가 원래 승 보입니다, 승무패 다 보입니다 이런 말 하는 거 제일 싫어하는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제노와 승이 나올 수가 없는 구조예요. 근데 볼로냐가 2골을 넣을 것이냐, 2골을 넣고 몇 골을 먹힐 것이냐, 그러니까 2대1 스코어냐 2대2 스코어냐, 난 이렇게 봐. 한 골만 넣을 것 같진 않아요. 한 골만 넣으면 1대1이라는 무승부가 나오는데, 나는 이 경기가 왠지 어느 정도 다득점이 이어지면서 2대2나 2대2 무승부나 2대1로 이기는 상황이 나올 확률이 높을 거라고 예상을 한번 해볼게. 그래서 그게 얼마만큼 제노아가 원정에서 잘 비빌 수 있냐라는 부분에서 갈릴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는 지금 뭐 볼로냐 멤버들이 저번에도 한번 설명을 제가 해드린 부분들이 있는데 너무 괜찮아요. 공격적인 그 수비는 별로 안 좋은데 팔라시오도 그렇고 뭐 오로솔리니도 그렇고 그다음에 소리아노도 그렇고 나머지 부분들 좀 약간 부상자가 있는 것도 있긴 있겠지만 메델이 어느 정도는 나와서 CDM을 좀 봐주고, 뭐 폴리도 지금 못 나오는데 나왔으면 좋겠고, 뭐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겠지만 뭐 올센이라든지 바라오도 지금 잘하고 있기 때문에 멤버가 딸리는 건 아니야. 약간 후보 교체 멤버가 그래도 핵심 멤버들이 약간은 딸리는 건 있어요. 한두 명 정도 부족한 건 있어요. 그래도 기본 멤버 상으로는 공격 미드필드 라인은 탄탄한 팀이 볼로냐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경기라서 볼로냐 승무 쪽으로 일단은 보는 거는 승무 쪽으로 보도록 할게요. 다음 경기 노리치 리버풀. 별풍선 아이 72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별풍선 72개 감사합니다. 자, 이 경기는 일단은 리버풀, 나는 내 개인적인 전설 생각과 우루사님 추천 경기가 별풍선 틀립니다. 71개 아이고, 우루사님 감사합니다. 잘 갔다 오셨나요? 한라산 감사합니다.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과 추천 경기가 틀리다고 벌써 말씀을 드렸어요. 저는 개인적인 추천 경기는 노리치 헨승입니다. 왜냐면 리버풀이 뭐 다음에 이틀 쉬고 꼬마 원정을 가야 돼요. 그러면 오늘 이 경기를 클럽 감독은 풀라를 내고 점수를 내고 후보를 바꿀 것이냐, 안 그러면 후보를 좀 섞어서 어차피 이길 수 있는 경기이기 때문에 1.5골을 먼저 낼 것이냐, 이걸 어떤 걸 선택을 할지 내가 모르겠어. 그래서 이 경기를 내가 오늘
2시쯤에 일어나서 2시 반까지 제가 중계방송을 하러 올 겁니다. 그래서 방송 끝나고 제가 잠을 못 자서 밥 먹고 1시만 자고 나서 일어나서 이 경기를 중계하러 올 거라서 마킹도 했습니다. 다폴로. 근데 마킹 어떻게 했냐면 우리 그 구독자 소통방에 제가 투표를 했는데 제가 햄패는 없다고 했어요. 햄패가 뭐냐면 리버풀이 3.4 이상 승인데 이게 왜 햄패가 안 보이냐면 노리치도 수비와 역습이 강한 팀이에요. 뭐 켄트버리나 푸키나 다른 애들이 좀 괜찮은 애들이 많은데 어느 정도는 만약에 지금 홈에서 경기들 보면 울버햄튼한테 1대2로 졌죠. 홈에서 것만 보면. 그 다음 토트넘한테 비기고 크리스탈 팰리스는 빌리고 본머스한테는 이기고 지금 어느 정도는 패배했는 경기도 한 경기 차로 그러니까 한 골 차로 졌고 그러니까 맨체스터 유나이티드한테 원정에서 0대4로 발린 거 빼고는 한 골 차 이상으로 전 경기가 없다라는 게 졸라 걸려요. 이게 걸려가지고 나는 햄패를 봤었어요. 그러니까 노리치가 2점 차 이상으로는 안 진다. 1점 차로만 진다. 비비던가 이런 부분을 봤었는데 햄모도 나올 수 있는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거는 리버풀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 알아서들 가시고 그 다음에 리버풀이 그래도 물을 한 번밖에 안 캐기 때문에 노리치 시티한테 만약에 물을 캐거나 패를 당하게 된다면 우리 모든 전 국민들이 당했는 경기가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못 피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킹을 하실 분들은 당연히 리버풀 승을 1.19지만 가져가려고 하실 건데 나도 그 생각은 그렇게 크게 다르진 않은데 나는 무승부 아니면 햄물을 보려고 했었는데 햄패 헨스 맞나? 그게 사우센트번이 1점 차로 지거나 무승부도 날 수 있겠다라고 봤던 경기이기 때문에 투표를 해서 투표에서는 어떠한 결과가 나왔냐 햄물을 가자라는 어느 정도의 의견들이 많이 나와서 저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의견을 참고하고 그 다음에 충분히 2대0이나 3대1 스코어도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노리치 시티 헨승을 선택을 하는 것보다는 노리치 시티 햄물을 선택을 어느 정도는 좀 했다라는 걸 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거는 어느 정도 제 생각이 좀 정리가 안 돼서 결정을 못 했었는데 시청자들의 그 구독자 시청자분들의 투표에 의해서 제가 햄물을 선택을 했고 어제는 또 햄물을 봤지. 햄물 아니면 딱 헨승하고 햄물 중에서 한 개는 무조건 나올 수밖에 없는 경기라고 나는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근데 뭐 배당 대비했을 때는 햄무가 도전한 게 훨씬 더 낫죠. 1.8얼마짜리를 갈 바에는. 그래서 그런 것도 여러분들 보시면 되고 위넨글라트바하고 디셀도르프. 자, 그냥 딱 봤을 때 좋은 거는 당연히 위넨글라트바흐입니다. 근데 위넨글라트바흐가 지금 보면 웃긴 걸 말씀드릴게. 지금 볼포스트 브루크라는 팀한테 1대2로 지고 헤르타 베른한테 비기고 그 다음에 샬케 홈에서 비긴 것도 아니고 2대0으로 졌고 그다음 라이프치히하고의 경기에서는 2대2로 비겨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지만 원정에서 딱히 믿음을 안 주는 팀입니다. 원정에서 믿음을 안 주는 팀이고 디셀도르프 같은 경우에는 뭐 유니온 베를린을 이긴 적은 있다고 하지만 지금 현재로 보면 홈에서 프랑크푸르크한테 비기고 그 다음에 브레멘한테 또 1대0으로 졌긴 했지만 이거 정말 재수 나쁘면 홈에서 그 다음에 또 위넨글라트바흐가 디셀도르프 홈에서 이긴 적도 한 번밖에 없지. 2017년 그 기록을 삭제한다고 봤을 때 2019년 3월달에 작년 시즌 막바지 시즌 때는 디셀도르프가 홈에서 위넨글라트바흐를 잡은 적도 있어요. 그 다음에 또 결단전 전부까지 말하면 너무 길어서 생략하려고 했는데 위넨글라트바흐의 플레라는 선수가 있어요. 주전에 그 선수가 아마 결장일 겁니다. 그 선수가 아마 뭐 어시스트인가 득점이 하든 뭔가 제일 잘하는 선수로 내가 알고 있는데 그 선수가 어느 정도는 지금 빠져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내가 봤을 때는 이 경기는 패스를 하든지 저는 조심스럽게 위넨글라트바흐의 배당 대비는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경기네요. 근데 패턴상으로 봤을 때는 승패 패턴상으로 봤을 때는 홈 경기가 홈팀이 져야 될 타이밍이고 위넨글라트바흐가 이기거나 지거나 요런 타이밍이기 때문에 무보다는 약간 승부가 갈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그래도 뭐 기본 정도는 하는 위넨글라트바흐가 이길 확률이 조금 더 높다고 판단은 되지만 가져갈 경기는 아니죠. 가져갈 경기는 아니고 알크마르 트벤테 예 그래서 그게 안 나온다고 플레이가 안 나와요. 안 나와서 그거는 말할게요. 그거 다 필요 없고 아까 다 봤는데 지금 일단 말 걸지 마, 말 시키지 마. 가만 놔둬. 그냥 혼자 지키게. 자, 알크마르하고 트벤테 저는 자료 보고 하는 게 아니라서 그냥 말 끊지 마세요. 지금 안 그래도 머리 정리가 안 돼요. 너무 피곤한 것 같다. 가만히 계세요. 가만히 계시고 트벤테하고 알크마르 일단은 알크마르 승 봐야 돼요. 무 없는 입장에서는 알크마르가 이긴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경기입니다. 그래서
이 경기를 주축도 정배로 가져가실 분들은 일단은 가져가세요. 왜냐면 상대 전적에서 압도적이고 알크마르가 뭐 최근에 터진 경기도 있겠지만 그래도 원정이라는 점 말고 트벤트한테 나빠 보이는 건 단 1도 없습니다. 단 1도 없는데 일단 아크마르 승을 봐야 돼요. 이게 그냥 정배, 이게 똥배 정배 딱 중간상이죠. 정배라는 기준이 1.56 이상부터가 정배라고 우리가 그냥 말을 하기에는 편하게 그렇게 한다면 이게 똥배 기준이 1.2야 1.3이야 사람들마다 틀릴 수는 있겠지만 1.38을 받았기 때문에 똥배와 정배 사이에서 배당을 받은 배당이기 때문에 일단 배당 대비로서 좋아 보이진 않지만 그래도 알크마르가 분석을 해보면 이겨야 되는 경기가 맞다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여러분들. 비알레알 레반테 제가 오늘 또 패스를 하는, 내가 비알레알 웬만하면 패스 안 하거든요 여러분들. 웬만하면 패스 안 하는데 내가 오늘 정배 똥배 중에서 또 패스를 하는 경기가 한 개가 이거야. 이게 왜 그러냐면 일단은 레반테 때문이에요. 레반테, 헤타페 이런 팀들은 경기의 변수를 갖고 올 수 있는 경우의 수를 너무나 많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그 능력이 좋다는 것보다 기복 있는 축구 실력이라고 보는 게 맞겠지. 그런 능력을 가진 팀이 레반테하고 헤타페라는 팀이야. 그게 헤타페처럼 잘 풀려버리면 등수가 엄청나게 올라갈 것이고, 레반테도 선수 구성이나 스타일 자체로는 기복을 만드는 스타일인데 그게 만약에 안 좋게 돼버리면 이런 식으로 또 안 좋은 경우가 나옵니다. 나는 이거 무승부 없다라고 판단하고 비알레의 승을 가는 게 맞긴 하지만 배당 대비했을 때 레반테 소액으로 한번 그냥 던져보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다. 근데 내가 말했던 옆배들이 다 뜰 이유가 없어요. 확률도 없고. 그래서 일반 승들이 더 좋아 보이는 건데 여러분들이 똥배를 체크 한 번 더 하실 때는 한 번 더 참고를 하시라고 변수에 대해서 내가 말을 해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다음 경기 아인토벤 데나그. 나는 이거 묻지만 오늘 무봅니다. 아인토벤이 훨씬 강한 팀이에요. 베나그하고는 상대가 안 돼. 내가 아인토벤 승을 거절하고 물을 했는 이유는 딱 두 가지죠. 아인토벤의 경기력이 지금 들쑥날쑥하다는 거, 기복이 억수로 심해요. 그리고 원정에서도 그렇게 성적이 좋은 거는 아니다. 비렌달한테 컵대 빼고는 이긴 적이 없어요. 원정에서 이긴 적이 없기 때문에 아인토벤이 오늘 데나그를 상대로 이기려고 할 겁니다. 왜냐면 원정승이 없는 입장에서, 리그 원정승이 없는 입장에서 몇 경기째 지금 경기를 겪다 보니까 오늘 필사적으로 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죠. 빌렘도 최근 경기 이겼고. 근데 데나그의 화력을 기록을 보면 너무나 화려하죠. 빌렘한테 3대3. 빌렘이 잘하는 거 알죠? 골 잘 넣고 오르조는 중상위권 팀으로 지금 올라오고 있는 팀이기 때문에 그 빌렘한테 이기고, 그 다음에 트벤테한테 비기고, 호로닝온이라는 어느 정도의 좀 네임밸류가 있는 중위권 이상의 팀한테 이기고, 그 다음 발바이트한테 이겼는데 일단은 이랬든 저랬든 패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무승부로 도전해볼 수 있는 퀄리티가 충분히 된다고 난 판단하기 때문에 저는 한번 물을 추천을 잘 안 하지만 물을 추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보르도하고 디종. 이거는 제가 처음에는 그냥 딱 봤을 때 홈에서 보르도가 못 살리니까 처음에 딱 그냥 보는 초안은 무였어요 이 경기. 그래서 내가 무로 초안을 적어줬는데 뚜껑을 열어서 검색을 해보니까 보르도가 좋아 보입니다 멤버상.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는 분석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감은 뭔가가 무승부가 나올 것 같은 감인데, 일단은 분석을 하고 약간 보르도의 승이 조금 더 많이 보였던 이유가 뭐 여러가지 선수 구성면, 그 다음에 홈에서의 이력들, 그 다음에 여러가지 조직력인 축구를 하는 게 홈에서는 어느 정도 많이 보여줄지 보고 싶은 마음, 이런 마음 때문에 보르도 승을 선택을 했는 거고, 낭스 매트 모르겠어요. 냉정히 말할게요. 모르겠고, 리즈가 저 어제도 말했죠. 왜 옆에 받은지 전 모르겠어요. 뭐 그러니까 결장 정보란지 이런 건 있는 거 알겠는데, 그래도 멤버 자체가 툴루즈보다는 훨씬 좋고, 툴루즈가 지금 강등버프가 나온다고 생각을 해서 뭐 리즈를 가시는 분들은 어쩔 수가 없는데, 저도 한 개 더 말할게요. 만약에 내가 부산 쪽이나 전라도 쪽에 만약에 숙소를 잡고 종모를 간다면 아마 많이들 보겠죠. 근데 제가 입장에서는 지금 리즈가 옆배가 뜨는 입장에서 약간 그런 느낌, 좀 컨츄리한 느낌이지. 분명히 주력 결정자가 2명 정도가 있는 걸로 내가 봤는데도 툴루즈는 못 가겠어요. 무나면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을 해. 그래서 이 경기는 저는 리즈 승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배당이 높더라도. 그리고 리몰림픽하고 앙제. 자, 이 경기에 대해서는 앙제가 4연패 타고 있죠. 스타트렌 질만한 경기, 랭스 이 정도로 발릴 경기는 아니야.
모나코한테 질만한 경기, 릴한테 2대0 질만한 경기, 렌스 경기 빼고는 4연패라고 했지만 질만한 경기를 한 팀은 없다고 봐요. 없다고 보고, 그 다음에 리볼림픽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지금 모나코를 홈에서 잡으면서 디종을 또 잡고 원정에서 리즈까지 잡고 올라왔어. 그래서 4연승 타이밍인데 나는 그냥 이거 내 지금 기준에서 본다면 저는 앙제를 한번 도전해 볼 것 같습니다. 4연패를 끊는 타이밍에 그 재물로서는 림 올림피크 정도면 앙제도 해볼만 할 거라고 예상을 해서 오늘 풀 라인업이 나올 거라고 한번 예상을 해보고, 그 경기 지면 몬펠리에 뭐 경기도 있고 어려운 경기 많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일단은 뭐 장난질이 나오지 않는 이상은 앙제가 승도 한번 해줄 수 있고 뭐 그런 경우가 있지 않냐 생각을 합니다. 이거 재미가 없네. 프랑스 리그는 분석을 하는 내가 재미가 없다. 아탈란타 이게 재밌다. 로마가 멤버가 부상이 많아서 지는 게 아니라 부상이 많아도 충분히 미드필드 역할이라든지 후보 교체 선수를 바꿀 수 있는 만한 능력이 되는 팀이고 그만큼의 선수들을 가지고 있는 팀이에요. 근데 이게 왜 아탈 쪽이 계속 땡기냐면 배당이 낮아서가 아니라 아탈이 여러 가지 부분에서 조금 더 훨씬 더 능력적인 면이에요. 그리고 아탈은 홈에서 골도 잘 안 먹히는 것도 있지만 골을 잘 넣습니다. 골을 잘 넣기 때문에 이 두 팀은 창과 창의 대결이라고 봐도 무감하기 때문에 경우의 수로 뭐 로마가 이길 수도 있겠지만 일단 아틀란타 쪽의 승무 쪽으로 보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 아틀란타 보고요. 시타하고 지금 현재로 엠맨 이거는 그냥 보자마자 왜 이 경기를 줬을까라고 의문이 좀 들었습니다. 엠맨이 7승 4무 11패고 시타르트가 6승 5무 11패인데 기록들이나 등수들만 보더라도 일단은 시타가 엠맨보다는 약하다고 봐야 돼요. 근데 내가 이걸 믿는 이유는 그냥 우리 시타라는 팀이 홈에서는 어느 정도 꾸준한 득점력을 내줬다라는 거 플러스 그냥 감인데 이게 분석이 안 돼. 그러면 엠맨이 이기는 것보다는 시타가 이기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풀어헤치면 설명이 되는 건데 그 정도까지 설명은 못하겠어요. 못하겠고 넘어가도록 하고, 그라나다하고 바이아돌리브 일단은 그라나다가 어느 정도는 체력적으로 문제가 있을 겁니다. 체력적으로 문제가 있을 건데 일단은 바이아돌리브가 좀 쓰레기고요. 이게 만약에 무승부를 한다면 1대1 근데 그라나다는 지거나 이기는 확실한 자기만의 색깔을 가지고 분석을 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마음에 들어서 예전에 제가 후원도 하고 막 이런 적도 있어요. 근데 그라나다가 보면 일단 홈에서 바이아돌리브 상대로 나는 이겨줄 수 있지 않을까. 바이아돌리브는 물을 잘 켜는 팀이지만 그라나다가 무가 없는 팀이기 때문에 그런 팀들이 대결을 하게 되면 그라나다 승이 어느 정도는 뜰 확률이 좀 더 높다 싶어서 이틀 정도 휴식을 취했기 때문에 문제없는 그라나다가 이길 확률이 좀 높다고 생각할게요. 여러분들 진짜 죄송해요. 오늘 진짜 죄송하고 컨디션이 이제서야 좀 그래 됐어요. 빨리 밥 먹고 한심 자고 와가지고 2시 반에 중계방송하고 일단 종이 빨리 오픈하고 나서 저 좀 쉬러 갈게요. 좀 쉬러 갈 테니까 일단 노래 한 곡 듣고 정리해서 바로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분석은 여기까지 하도록